이제 이 시간쯤 되면 이제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이야기를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 안 하려고 해요. 스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보내드리지 않았나요?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언론이 지금 목요일 날 나오는 NBS 여론조사에 보통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이재명, 홍윤의 역전, 문민주당까지 트리플 하락, 보수 결집 시작됐나? 이야, 누가 보면 안 모여서 이제까지. 이런 보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일반 진보 언론들까지도 그 여론조사의 수치나 그래프를 막 들먹이면서 네. 보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네. 다른 걸 볼 필요 없이 요것부터 합시다. 지난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마지막에 보내준 거 있죠. 그 표부터 한 번만 살짝 한번 보여줘요. 마지막에 보내준 거, 여론조사 관련해가지고. 표? 그거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지금 1000명한테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0명일 경우를 환산해보면 돼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 18세에서 29세까지가 17.5%. 그러니까 유권자 중에 17.5%인 거예요. 30세에서 39세까지가 15.1%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지역으로 따지면은 서울이 18.9%, 인천 경기가 31.4%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 국민의 퍼센테이지예요.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냐면 이 샘플에 맞는 사람이 응답을 해주면 끝나는 거야. 끝내버리죠. 그런데 제가 그 10월 2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응답한 사람의 숫자를. 이 사람들 물어봐요. 지지하는 정당이 어딘지. 11월 2주 때는 더불어민주당 335명이 1000명 중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345명이었습니다. 그러면 10월 3주로 가겠습니다. 10월 3주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343명, 국민의힘이 352명. 저 사이에 한 10명 차이 나는 걸 갖다가 보통 오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걸 동일하게 맞춰야지 원래는 오차가 거의 없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10월 4주로 가겠습니다. 10월 4주 마지막 주. 요거는 민주당 지지층이 346명, 1000명 중에 국민의힘이 309명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주요. 마지막 주는 11월 첫 번째 이번 주 말하는 거. 이번 주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274명, 국민의힘이 381명이에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차이가 나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안 돼요. 총 합을 내가 계산을 해놨어요. 봐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10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해가지고 이게 똑같아야 되는 것이 사실은 똑같이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지금 이번 주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381명이에요. 위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연령별, 지역별 답한 사람 중에 민주당 지지자는 273명밖에 안 돼. 맞아요. 국민의힘 지지자는 381명, 100명이나 더 많아. 네.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뭐 그 ARS 전화만 오면은 무조건 미친 듯이 ARS든 뭐든 전화만 오면 미친 듯이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그게 자기네들 당에 투표를 하거나 여론조사인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번 주에 여론조사의 응답을 사실상 100명 이상이 더한 거예요. 1000명 중에. 그럼요. 이 과정에서 이것을 즉 국민의힘 경선이 지금 이 여론조사 기간이랑 딱 겹쳐 있어가지고 네. 여론조사가 오면 무조건 받는다. 저렇게 근데 발표하면 안 돼요, 저런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작동을 해가지고 지금 오늘 이재명이 뭐 지사가 지고 홍준표한테 지고 이게 이런 발표는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그러니까 4개 회사가 돌아가면서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1개 회사가 이번에 자기네들이 그 타임을 갖다 잡고 작심하고 윤석열을 밀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결집이 되게 되면 실제로는 윤석열 지지자들이 결집해가지고 대답을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갑자기 윤석열이 7%가 뛰었어. 일주일 만에 7%가 뛸 수가 있습니까? 윤석열은 그 망언만 했단 말이야 그 사이에. 어떻게 7%가 뛰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하는 정당에서 그것도 똑같은 전화 면접으로 네. 후보를 결정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MBS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사실은 언론사들이 이 상황을 반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갑자기 이재명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홍준표, 윤석열의 지지율은 올라간 것처럼 보도하는 게 기자들이 실력이 없거나 또는 악의적이거나. 악의적인 거죠. 모르고 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정도도 모르고 한다면 기자 자격이 없어요. 많이 아니에요. 모르고 쓰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 그림 보는 걸 좋아해서 일반 시민들처럼 나온 것들 통계 자료를 보면
아마도 적어도 한 8, 9개월치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이재명이 앞서기 시작하면서 웬만한 기사에서 표가 사라집니다. 그렇죠. 차트가 없어지고 숫자로만 나와요. 그러니까 예. 저는 짤을 만든다 그러니까 보다 보면 대부분 뭔가 예쁜 표가 있거나 그래픽을 만든 게 있으면 그걸 그냥 가져다 쓰죠. 근데 어느 시기부터 이재명이 앞섰다는 기사를 보게 되면 텍스트 기사에 대한민국의 표도 하나 안 그리고 반원 그래프 같은 거 예전 거 그냥 리얼미터 갖다 썼어요. 없어요. 없는 이유가 오늘은 뭐냐. 아주 이쁘게 표를 만들었더라 근데. 근데 오늘은 정말 많은 데서 그 표를 다 표를 자체 만들었어요. 제작이야. 다 자체 제작이었어. 근데 제가 다 돈 들여서. 모르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모든 언론이 다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 잘 보시면은 연합을 비롯한 통신에서는 아마 분석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다른 모 언론사들은 이것을 분석하지 않고 그 기사를 기반으로 모르고 진짜 따라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110명이나 차이가 나요. 이게 3, 40명 정도 차이가 나도 이거 신뢰할 수 있나? 좀 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110명이나 차이가 나요. 지지하는 비율이. 그러면 발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론조사 회소도. 아니, 저거 표 걸러내고 응답했던 거에서 보정 얼마든지 결과 발표 전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성급한 판단이긴 한데 그 4개 회사 가운데서 4개가 공동으로 매번 4분의 1씩 맡아서 한 게 아닌 거죠. 네, 한 회사가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한 이제 주씩 맡아가서. 야, 요번에 어쩔 수 없었어라고 하지만 그들끼리도 이게 균열이 가고 있는 거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했던 게 나오게 저는 되는 의심스러운 거죠.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난두 국민의힘 개인데. 지지층이 전화 여론조사 오기를 대치적 기다리고 있다가 그럼요. 애초에 그게 아까 그 연령별 지역별 숫자만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예. 이건 이번 주 여론조사는 우리가 방송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인구 비예요. 인구 비. 이게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인구 비야. 예. 지역별로는 이렇게 나눠 먹는다고 이걸 100으로 환산하면 퍼센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부울경하고 대구 경북을 합치면요. 우리나라 인구의 24.8%. 맞아요. 25%니까 우리나라 인구는 대충 그렇게 나누시면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서울, 인천, 경기가 50%가 좀 넘고 그렇지. 나머지 남아있는 2분의 1을 영남이 다 가져가고 그렇지. 나머지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강원도 합쳐진 게 4분의 1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론조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기서 어떤 당 지지자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자기들이 필요한 샘플만 필요하면 되는 거잖아. 서울에 사는 40대 남성이 몇 명인데 예를 들면 봐봐. 40대 남성이 187명 중에 서울의 전체 인구의 189면 대충 여기 비율이 나오거든. 많아봐야 숫자 한 30명 정도 될 거예요. 네. 근데 40대 남자가 다 국민의힘 지지자인 경우에 다 채우면 어떤 결과가 발표가 돼버리냐면 서울에 사는 40대 남성은 이 경선에는 무조건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잘못된 여론조사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윤석열한테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열받지 마시고. 이게 이제 기저효과인데 예. 다음 주 여론조사는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다르게 나오겠죠. 그리고 문제는 내일 그러니까 이 결과가 이제 까지는 게 문제인데 까졌을 때 자기 이 MBC 여론조사와 그래도 비교해서도 공중파 들어갈 때인데 발표될 건데 이렇게 그러니까 해야지. 발표를 까는 건 내가 갖다가 할게. 예. 할 때 저것과 다른 결과가 자기 당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 승복하겠습니까? 근데 한 2% 차이로 졌는데 1% 차이로 졌는데 자기가 이렇게 MBC 조사 같은 데와 다르게 나왔어. 그러면 그거 승복하겠냐고. 아, 그 싸움이 얘기 나죠. 오늘 들었어요. 네. 그 윤과 홍이 네. 누가 이길 것이냐. 내부에서도 뭐 보좌진들은 이거를 막 분석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부에서 아직까지도 오늘 저녁까지도 분석이 안 된대요. 그래서 내일 개표가 돼야지 안다. 까지는 거 아니고요. 개표가 돼야지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되게 미세한 차이로 누군가 이기고 지고 맞아요. 할 텐데 그래서 원팀이 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네. 지금 나온다고 합니다. 이준석도 잡아야 그랬죠. 그게. 지역별로 인구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건 앞으로 대선 때, 그러니까 통계 보실 때 하셔야 되는 게 그 식용계 논란이 나오면서도 끝내 욕먹는데 윤석열이 버텨겼던 이유가 식용계를 다루는 그 네. 시장이 남아있는 데가 가장 큰 게 대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상도 분들이 이쪽에 소비량이 아직도 높습니다. 근데 그게 25% 정도 되기 때문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 식용계를 먹는 문제에 관련돼서 얘기할 때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우리 거 왜 건드리냐가 50%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표가 윤석열 표라고 생각해서 지지하는 거고 이 모든 선거 때의 거는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건데 대구 경북이 뭐 대단하다고 권영진이 뭐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머릿수에 달려 있습니다. 예. 아까 그 저기 지지 정당명 응답자 10월 두 번째 주부터 그것만 마지막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한 번 더 이야기하려고. 우리 새날이 진짜 그래서 좋은 방송인 게 이런 방송 아무 데서나 안 하잖아요. 지상파에서 안 하잖아 이걸. 그거 말고요. 총 10월 둘째 주부터 11월 예, 이거 그렇죠. 이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예. 국민의힘 지지층은 경선 때문에 전화를 들고 있었다. 그럼요. 그럼 이런 여론조사는 여론조사하는 기관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당연하죠. 보도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민주당 지지층이 100명 넘게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 좋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거 예.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를.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알바 쫙 써가지고 아니 녹취록 나왔잖아요. 알바 쫙 써가지고 자기네들 당원이라고 어디서 그 당원 명부를 갖다가 받아왔는지 모르지만 다 전화 돌려가지고 윤석열을 갖다 찍어야 된다고 얘기하다가 뽀록 나고 이거 선거법에 분명히 문제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윤석열이 무서우니까 건드리지도 못하고 고발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네 조직들은 전부 다 전화기를 갖다 들고 있었을 거라고. 이전에 진동을 해놨던 사람은 소리를 켜놓고 있고, 이 아예 뭐 무음으로 꺼놨던 사람도 하루 종일 진동을 해놓고 있고, 예. 그런 상태에서 저 숫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아마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보정을 좀 해봤더니 보정을 해보면 사실은 홍준표하고 윤석열 차이가 지금 똑같이 27로 붙어서 나왔었잖아요. 오히려 차이가 벌어졌다. 그렇게 보여요. 왜냐면은 저기서 100명이 더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나누기 4분의 1로 이렇게 해보면 27에서 27을 4로 나눠가지고 그 하나를 갖다 빼면 걔 진짜 득표율이 나온다고 거칠게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맞습니다. 예, 한 6% 이상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요. 갑자기 지지율이 저쪽에 또 빠져. 그러면 이제 갑자기 경선 후유증으로 지지율 폭락. 그렇게 쓰겠죠.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기레기라고 하는 거야. 한번 기다려 볼게요. 그렇게 진짜 나오면 경선 끝났으니까 참. 이제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에휴 정말 나는 내가 언론이길 스스로 내가 거부했다 그랬잖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진짜로. 진짜. 아니 근데 있죠. 나는 더 충격적인 게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하는 쉐리들이 좀 올라가지고 입을 터는데 저런 얘기를 안 해요.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잘 안 한다. 이게 관례도 하는데 잘못된 건 지적해야지. 여론조사가 공정함이 기본인데 그게 무너져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럴 수 있어요. 튀는 게 있어요. 이러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거죠. 내가 이제 잠이 안 올 때는 밤에 텔레비전을 켜놓고 이어폰을 끼고 잠이 들어요. 예. 근데 이제 잠이 안 올 때는 이제 낮에 있었던 그 토론 재방송 같은 걸 틀어줄 때가 있거든. 연합뉴스나 ITN에서. 낮에 못 봤던 거잖아요. 저 볼 시간도 없지만. 뭐 패널이라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기암하게 팩트가 나와 있는 거는 이야기하는 실력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아니 뭐 동네 아저씨 같은 윤석열보다 못한 사람이 평론하고 자빠졌어. 그게 비일비재한 현실이에요. 성수가 그러니까 많이 나가야 되는데. 저는 잘리고 그런 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내 잘린 말이 건 아닐까? 정답. 저는 잘리고 그런 애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캠프 들어갔다고 연합뉴스 팀이랑 잘렸어요. 음. 그리고 안 불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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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계가 필요했던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합시다. 어쨌건 이번 주 NBS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신뢰하는 아니 잠깐만 여론조사가 한마디만 더. 그래놓고 연락에 돈 안 주는 거는 왜 전화를 하냐? 기자들끼리는 내가 또 기자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언론사하고 기자 개인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박대를 못 하잖아. 전화해가지고 와 지금 뭐 무슨 대중문화 관련돼 있는 얘기들을 갖다가 어찌나 그렇게 물어보고 내가 얘기해 준 대로 그 기사를 갖다 적는지 모르겠어. 넌 에휴. 그러니까 실력이 있다는 거 아니까 써먹어내야 되는데 돈은 주지 못하는 거야. 그 기사에 이름은 들어가. 이름이 들어가죠. 이름은 들어가고. 김성수 평론가라고. 됐네 뭐. 그래도 이름은 많이 알려지네요. 알겠습니다. 김모 평론가는 이러면 안 되죠. 아기상어 평론가는 화를 내며 이러고 나가는 것보다 낫지. 아니 근데 깨놓고 네. 지금 사람들이 더 많이 본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파급력은 더 큰
어떤 의미에서는 공신력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허접한 방송에서 잘리는 걸 슬퍼하지 말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내가 언론이다 이렇게 스스로 부르짖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성수대로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대로 진짜 여러분 안타까워서라도 구독 좀 해주지 해야 되지 늘 않겠어요? 점심은 성수대로와 함께 식사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12시. 예. 오늘 새날이 이제 47만 원 넘어간 날이라 또 와. 나름대로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 아멘. 네, 여러분 아무튼 구독 좀 해주세요. 그 어디든 간에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 알람 끄면 되잖아. 이거 진짜 한마디 할게요. 지금 댓글 보다 보니까 언론 탓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희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 걔들이 설명하지 않는 부분들을 매일매일 채우는 새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홍보해 주시고 예. 라디오 볼 것 같으면 이거 봐 차라리 이겠나 이렇게 꼭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